이번 미사일 발사로 가장 또 가슴을 쓸어내렸던 나라가 있죠. 그런데 참 좀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 한에도 수십 발, 180대의 비행기가 뜨면 일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한국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무기가 실리고 어떤 그 미사일이 실렸는지 모를 정도로 이 엄청난 거죠. 물론 그 비행기가 재래식 비행기든 뭐 50년대, 70년 전 미국 15기 비행기든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자, 이 180대가 떴다는 게 문제죠. 이 180대가 모두 한국을 향해서 날아갈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북한은 계속해서 단거리 미사일, 방사포를 비롯해서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일 먼저 일본으로 갈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준비하는 것은 미국의 본토에 진짜 공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미국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냥 협박용으로 가지고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미국이 핵무기를 쓰면 이판사판 나도 한번 미국에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미국 본토에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쏘겠다. 그리고 괌이나 하와이만이라도 우리는 핵무기로 날려보내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는 거죠. 이건 김정은이가 죽음을 각오했을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북한은 5,000km, 14,000km 나가는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지금까지 14,000km 날아가는 미사일은 발사한 적이 없죠. 5,000km, 6,000km까지 날아갔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여러 번 발사하고, 그리고 14,000km 날아갈 수 있는 이 화성 15형은 고각 발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탄도를 구했을 때, 정확한 탄도로 날아갔을 때 12,000에서 13,000km 날아간다는 그렇게 분석을 했던 거지, 실제 뭐 미국 본토에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날아가다가 도중에서 폭파될지 아니면 도중에 떨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북한이 지금 가장 완벽하게 완성했다는 미사일은 약 5,000km 나가는, 즉 괌과 하와이를 타격할 수 있는 5,000km와 한 7,000~8,000km까지 나가는 미사일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성 15와 화성 12형입니다. 화성 17형이라는 것은 이번 작년도 10월 10일 이 군사포레이드 때 처음 나타난 것인데, 그래서 이 바퀴가 연례축이기 때문에 괴물 미사일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번에 그 미사일을 쐈다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왜 일본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ICBM을 쏘자면 5,000km라도 가자면 일본 영해를 지나지 않고는, 자, 일본 영토를 관통하지 않고는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반도 지도를 보고 일본을 보게 되면 딱 한반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 영토이기 때문에 청진에서 쏘든 원산에서 쏘든 일단 일본 영토를 넘어가야 됩니다. 좀 더 우쪽으로 쏘게 되면 그건 알래스카이고 러시아 쪽 영해이기 때문에 가장 깊이가 있는, 가장 먼 거리를 쏘려면 이 하와이나 또 괌이 있는 이런 태평양 공해상에다 쏴야 되는데, 그러면 일본 영토를 넘어가야 됩니다. 일본에 떨고 자고 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단거리든 장거리든 우리 쪽에 먼저 날아가고 제주도까지 날아가지 일본까지는 결코 저는 단 한 발도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영토에는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계속해서 죽는 신용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수십 발, 수백 발, 뭐 매과 같이 쏴대도 저는 이 서울에 사이렌 한 번 울리는 걸 보지 못했고 경보 울리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저 180대의 비행기가 우리를 향해서 날아오는데도, 서부전선, 중부전선, 동부전선에서 동시에 날아오는데도 사이렌은 고사하고 뭐 그냥 평상시에 뭐 그게 떴는지 안 떴는지도 관심도 없고 아주 무관심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하도 미사일을 쏘고 뭐 저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만성화됐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을 관통해서 미사일이 날아가기만 해도 그냥 대피령이 내리고 방공호로 들어가라고 난리 부립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날 7시 40분에 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쐈는데 일본 그 영토를 관통해야만이 동해상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2,000km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인공위성 지금 돌아가는 높이가 600km에서 뭐 1,500km, 2,000km 사이에서 지금 인공위성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2,000km 상공이면 이거 엄청나죠. 그럼 2,000km 상공에서 동해상으로 가려면, 태평양으로 가려면 일본 영토를 관통하는 것이 맞죠. 그러면 일본 영토의 목표를 일본 영토로 해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오발이 돼서 일본 영토에 떨어지게 된다면 이것도 큰 재앙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때 그 탄두에 실은 화약이 실제 전쟁에서 쓰는, 즉 실전에서 쓰는 화약을 장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도 없을 겁니다. 물론 그것이 일본 영토를 날아가다가 오발이 돼가지고 일본 영토를 관통하지 못하고 이자처럼 790km에 가서 떨어지듯이 그렇게 오발이 돼가지고 폭발해서 떨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피해는 있겠죠. 그러나 북한이 일본을 영토를 향해서 미사일을 겨누고 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본을 영토를 쏘기 전에 이미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는 초토화시키고 일본에 대고 쏘지 한반도에 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에나 대한민국 용해나 영토에 쏘지 않고 일본에 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그냥 엄살을 떨고 사이렌을 울리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우리는 꿈만한데 말이죠. 일본만 지금 아마 사기가 난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우리 한미일 연합훈련도 하고 한미일이 똘똘 뭉쳐서 북한의 핵에 대응한다고 하지만 우리 한일 관계는 아직도 한미 관계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죠. 지금 좀 윤석열 대통령이 올라와서 한일 관계 어느 정도 복원시키고 있지만 그러나 미일 관계는 정말 찰떡궁합이고 미국은 오히려 한반도보다 우리 한국보다 일본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왜? 태평양의 관문이기 때문이죠. 더 중요시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중국도 이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일본 해협을 거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본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공격을 위한 미사일도 이제 양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죠. 일본만 사기 난 것 같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일본 영토를 관통하는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일본이 무서워서 일본 주민들에게 대피시킬 거예요. 북한의 미사일이 무서워서 사이렌을 울리고 호들갑을 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전략적 차원에서 일본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일본 자위대의 이 군사력을 증강하는데 누구도 제동을 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미 자위대의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올이 나갈 뿐만 아니라 발벗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제동은커녕 발벗고 나서고 지금 도와주고 있는 형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은 자기 국익에 실익에 아무도 필요 없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일본을 영토를 관통해서 날아가는 미사일을 쏘는 것은 일본에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는 것. 김정은은 과연 알고 있을까요?